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거울 속 얼굴에서 잔주름이 옅어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게다가 아침에 평소처럼 씻었는데도 마치 얼굴에 얇은 윤기막이 씌워진 것처럼 하루 종일 촉촉함이 유지된다면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주름이라는 건 긴 세월이 차곡차곡 남긴 흔적이고 한 번 깊어진 주름은 아무리 비싼 시술을 받아도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저 역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 강연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분이 밝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잠깐 머뭇거리는데 그분이 이름을 말씀하시더군요. 68세 최명순 어르신이셨습니다. 3개월 전 처음 뵀을 때의 얼굴이 제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 있었는데 눈앞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피부결이 유난히 고르고 윤기가 살아있었고 멀리서 보면 40대 후반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피부에 무슨 변화가 있으셨어요? 그때 최명순 어르신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아무한테나 말 안 하셨는데요. 최명순 어르신이 알려준 비법은 비싼 크림이나 시술이 아니라 올리브 오일에 딱 한 가지만 섞어서 얼굴에 발라주는 아주 단순한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한 어르신의 생활 속 노하우에서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피부 관리 상식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 말을 듣고도 선뜻 믿기지는 않았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요리에 쓰는 기름이고 피부에 바르면 오히려 번들거리고 모공을 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관련된 연구 자료, 논문들을 다시 찾아봤고 그중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노화된 피부에서 먼저 무너지는 건 주름이 아니라 피부 장벽 기능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각질층의 지질이 약해지면서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고 그 결과 잔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보습막이 회복되면 피부가 다시 팽팽해지면서 주름이 덜 보이게 됩니다. 피부에 올리브 오일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올리브 오일의 풍부한 올레산과 폴리페놀 성분이 피부 장벽 지질과 유사한 역할을 하면서 수분 증발을 줄이고 외부 자극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겉만 번들거리는 변화가 아니라 수분을 붙잡아주는 힘이 먼저 회복되면서 건조로 도드라져 보이던 잔주름이 덜 깊게 보이고 전체적으로 한결 팽팽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읽는 순간 최명순 어르신의 피부결이 왜 그렇게 달라 보였는지 비로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론이 맞다면 얼굴에서도 같은 반응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피부에 그대로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흘 아침 거울 속 얼굴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칙칙해 보이던 피부에 미묘하게 밝은 기가 돌아왔고 손으로 만졌을 때의 감촉이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겉이 미끄러운 게 아니라 피부 안쪽에서부터 수분이 차오른 듯한 느낌이었고 예전보다 탄력이 살아있는 게 손끝에서 먼저 전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제가 먼저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이렇게 묻더군요. 당신 요즘 얼굴에 뭐 바르는 거야? 얼굴이 전보다 좀 달라 보여.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건 제 착각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얼굴에 적용해 보고 끝까지 변화를 확인한 그 방법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어떤 재료를 더해야 하는지, 얼굴에 바를 때 어떤 순서로, 어느 정도 양을 쓰는 게 좋은지, 얼마 동안 두는 게 적당한지, 하루에 몇 번이 가장 효과적인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좋다고 생각해서 루틴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잔주름을 더 깊게 만들고 있는 관리 습관들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노년의학과 노후 건강을 연구하면서
진료실과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김도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자료로만 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제 얼굴에서 직접 확인한 변화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 함께 해주세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 올리브 오일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올리브 오일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이미 오늘부터 피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셈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방법 그대로 한 번만 실천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방법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처음엔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단순함이 꾸준히 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건 많지 않습니다. 최명순 어르신이 올리브 오일에 딱 하나 더해 쓰셨던 재료는 바로 꿀이었습니다. 꿀은 피부관리 쪽에서는 오래전부터 천연보습 성분으로 쓰여왔습니다. 특징은 분명합니다.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건조한 피부에 닿으면 주변의 수분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마른 스펀지에 물을 살짝 적셔주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꿀에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항균 성분이 있어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블이 잘 나는 분들도 부담 없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꿀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역시 피부를 바꾼다기보다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쓰면 역할이 나뉩니다. 올리브 오일은 겉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주고 꿀은 안쪽에서 수분을 끌어당겨 붙들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바깥에서 한번 막아주고 안에서 한번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집에 있는 일반 올리브 오일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제품일 필요도 없고 피부용으로 따로 나온 걸 고르실 필요도 없습니다. 요리에 쓰고 계신 올리브 오일이면 됩니다. 꿀 역시 특별한 걸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 있는 꿀이면 충분하고 다만 설탕 시럽처럼 섞인 제품보다는 꿀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입니다. 피부에 좋다고 해서 듬뿍 바르는 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먼저 세안을 합니다. 이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뜨거운 물은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어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안을 마친 뒤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지 마시고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만 살짝 눌러 닦아주세요. 피부에 물기가 아주 조금 남아있는 상태가 오히려 좋습니다. 그 다음 작은 그릇이나 손바닥에 올리브 오일 1스푼을 덜어냅니다. 여기에 꿀은 반 스푼 정도, 올리브 오일보다 조금 적은 양으로 함께 올려주세요. 이 비율이면 피부가 부담 없이 받아들이면서 끈적임도 과하지 않습니다. 숟가락이나 손끝으로 가볍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하나처럼 섞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섞이게 됩니다. 이제 얼굴에 바를 차례입니다. 이마, 볼, 코 주변, 턱 순서로 조금씩 나누어 올린 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살살 펴 바르듯이 발라주세요. 이때 절대 문지르듯이 힘을 주지 마시고 피부 위에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특히 눈가와 입가처럼 잔주름이 많은 부위는 더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눌러주듯이 마무리해주세요. 얼굴 전체에 바른 뒤에는 바로 씻어내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고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자연스럽게 흡수되도록 둡니다. 이 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보셔도 좋고 책을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냅니다. 이때도 세안제는 쓰지 마시고 물로만 헹궈주세요. 약간의 촉촉함이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느낌이 그날 하루 동안 혹은 밤사이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횟수는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하셔도 되고 저녁에 하셔도 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한 번부터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처음 썼을 때 하루 이틀 만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부는 먼저 편안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순서를 같이 살펴보면 됩니다. 먼저 사흘째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주름이 아니라 피부의 느낌입니다. 세안을 하고 나서도 얼굴이 급하게 당기지 않고 손으로 만졌을 때 거칠게 걸리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올리브 오일이 피부 표면에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고 꿀이 피부에 수분을 붙잡아 두면서 피부가 먼저 편안해지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울로 보기보다 손으로 만졌을 때 변화가 먼저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칙칙해 보이던 피부톤이 전보다 균일해 보이고 잔주름이 빛을 받을 때 덜 도드라져 보입니다. 주름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피부 안에 수분이 채워지면서 접히던 선이 예전만큼 깊게 잡히지 않게 됩니다. 이때 주변에서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인다, 피곤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변화의 성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시점에서는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유지하려는 힘이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세안을 한 뒤에도 금방 건조해지지 않고 하루 동안 피부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중요한 건 피부 장벽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주름이 덜 깊어 보이는 상태가 유지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흐름이 최명순 어르신의 얼굴에서 봤던 그 변화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갑자기 어려 보이게 변한 게 아니라 피부가 제 기능을 다시 하기 시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잠깐 반짝 효과를 노리는 관리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피부의 기본을 되살리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올리브 오일과 꿀 조합은 매일 부담 없이 이어가는 기본 관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전반적으로 축 처져 보이고 웃지 않아도 입가가 아래로 내려간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안을 하고 나왔는데도 볼살이 예전처럼 받쳐 올라오는 느낌이 없고 피부가 얼굴 뼈를 따라 그냥 내려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날 말입니다. 최명순 어르신은 바로 그런 날에 같은 올리브 오일에 재료 하나를 바꿔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더했던 것이 달걀 노른자였습니다. 이 방법은 매일 하는 관리가 아니라 피부가 늘어져 보이고 탄력이 눈에 띄게 떨어져 보일 때 한 번씩 쓰는 집중 케어에 가깝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탄력이 빠져 보일 때 겉이 헐거워진 상태를 잠시 붙잡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A 같은 성분들이 더해지면서 피부가 지나치게 푸석해 보이는 느낌을 완화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다만 이 조합은 피부를 새로 만들거나 주름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처져 보이던 얼굴선을 잠시 받쳐주는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안을 마친 뒤 피부에 물기가 아주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작은 그릇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덜고 여기에 달걀 노른자 반 스푼 정도를 넣습니다. 흰자는 사용하지 않고 노른자만 쓰니 흰자는 따로 냉장고 넣어뒀다. 계란 요리할 때 같이 쓰시면 됩니다. 숟가락으로 노른자가 풀어질 정도로만 가볍게 섞어주면 됩니다. 얼굴에 바를 때는 기본 관리보다 조금 더 천천히 이마와 볼 위주로 얇게 올립니다. 문지르지 말고 피부 위에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손끝으로 눌러주듯 마무리합니다. 눈가처럼 예민한 부위는 아주 소량만 사용하거나 불편하면 피하셔도 됩니다. 바른 뒤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궈냅니다. 이때는 남김없이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 많아도 2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평소에는 올리브 오일과 꿀 관리만으로도 피부를 유지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꿀은 매일 쓰는 기본 관리이고 달걀 노른자는 얼굴이 유난히 처져 보이는 날, 한 번쯤 꺼내 쓰는 집중 케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에 좋다고 믿고 매일 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 사실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주름을 깊게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본인은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피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었던 거죠. 지금부터 피부에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행동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뜨거운 물 세안입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찬물로 얼굴 씻기 참 어렵습니다. 따뜻한 물로 세안하면 얼굴도 풀리는 것 같고 왠지 노폐물도 잘 씻기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김이 살짝 올라오는 물로 얼굴을 씻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반복되면 피부는 점점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를 보호하던 얇은 기름막을 한 번에 가져가 버립니다. 이 기름막이 사라지면 피부는 수분을 붙잡을 힘이 없어지고 세안하고 나서 얼굴이 금방 당기거나 하얗게 일어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주름이 먼저 눈에 띄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각질 제거 습관입니다. 목욕탕에 가면 몸을 밀다가 얼굴도 같이 미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피부에 각질까지 밀어야 개운하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얼굴 피부는 몸 피부와 다릅니다. 조금만 세게 밀어도 표면이 쉽게 상하고 그 자리에 잔주름이 남기 쉽습니다. 밀어낼수록 피부는 더 매끈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얇아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주름은 더 빨리 자리 잡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세안 후 수건으로 얼굴을 세게 닦는 습관입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벅벅 문지르듯 닦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것 같아 개운하지만 이때마다 피부는 작은 자극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받게 됩니다. 이 자극이 쌓이면 눈가나 입가부터 잔주름이 먼저 깊어집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계속하고 계셨다면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피부가 쉽게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올리브오일과 꿀 조합으로 관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강연을 갈 때마다 비슷한 질문을 자주 받게 되더군요. 선생님, 얼굴에 뭐 하셨어요? 요즘은 무슨 크림을 바르세요? 다들 괜히 실례될까봐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데 그만큼 얼굴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즘은 노후 건강 강연에서 어르신들께 이 방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고 느꼈던 변화 그대로를 생활 이야기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몇 주쯤 지나서 다시 뵌 어르신들 중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고와졌다는 말 들었어요. 요즘은 세안하고 나서 얼굴이 그렇게 당기질 않아요. 어떤 분은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손주가요. 할머니 젊어졌다고 같이 사진 찍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괜히 복잡한 걸 찾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피부 관리라는 게 바르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같이 챙겨주면 훨씬 효과가 좋아집니다. 아무리 얼굴에 좋은 걸 발라도 몸속이 계속 마르고 뒤집히면 피부는 금방 티가 납니다. 하루 동안 물을 거의 안 마시고 커피나 차만 마셨다든지 밤에 한두 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고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길어졌다든지 며칠째 국물이나 젓갈, 라면처럼 짠 음식이 이어지고 단 간식이 끊기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겹치면 얼굴이 제일 먼저 푸석해지고 잔주름이 더 또렷해 보입니다. 피부는 밖에서 바르는 것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속이 편안해질 때 비로소 표정이 풀리듯 같이 좋아 보이는 거라서 겉에서 보호해주는 관리와 함께 몸속에서 버텨주는 힘을 같이 키워주셔야 진짜 피부가 편안해집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전에 한두 모금씩 자주, 오후에도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만 챙겨보시면 충분하고
잠은 특별한 비법보다도 취침 시간을 너무 늦추지 않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굴빛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식은 거창하게 바꾸기보다 짠 음식이 이어진 날에는 다음 끼니만이라도 국물과 절임을 조금 줄이고 과일이나 야채, 생선으로 속을 편하게 해주면 피부가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결국 피부가 좋아 보이는 건 뭘 더 바르느냐보다 피부가 마르지 않게 버틸 환경을 만들어주느냐가 크고, 이렇게 겉과 속을 같이 챙겨주셔야 그때 비로소 피부가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좋아 보이게 됩니다. 꿀이나 오일, 계란 노른자는 사람에 따라 따가움이나 붉어짐이 생길 수 있으니 처음에는 팔 안쪽에 아주 소량으로 먼저 해보고 불편하면 바로 중단하시면 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처음부터 전부 다 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세안할 때 물 온도만 한번 낮춰보고 내일은 물을 한 컵만 더 챙겨보는 것부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나씩만 바꿔도 피부는 생각보다 빨리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주변에 요즘 거울 보기가 싫어졌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한번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웃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나면 세안하고 나서 얼굴 느낌이 어떤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피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댓글 남기러 또 들러주세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뛰는 100세로 즐거운 노년 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